사오묘유의 뿌리를 가지면 목욕과 재앙, 사태 누구나 다 걸리죠. 여기 보면 인신사에는 장생과 건로, 병철이 걸린다. 네, 이번에는 진토, 진술, 충미. 자, 충미에 대해서 이제 이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기에는 우리가 관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묘지, 양의 뿌리를 갖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묘와 이제 유해선상에 두고 봤을 때 이쪽에는 술이고 이쪽에는 축이다. 여기 진이고 저 미죠. 그러면 이제 간목을 예를 들었을 때, 자, 간목이 술을 깔고 있으면 양이 되죠. 그렇죠? 양. 어머니 뱃속에서 근심 걱정을 아주 태평스럽다. 그래서 빨리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의 젖을 물고 또 지혜를 터득해서 어른이 돼서 자기 구실을 하고 싶은 게 술의 입장이죠. 그러려면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 빨리 누구로부터 나오냐? 어머니로부터 나니까 해수가 여기에 이제 있으면 좋겠죠. 그죠? 지지에 아무데나. 그리고 또 자신의 근기인 인도 좋고, 인도 좋고, 또 술토도, 술토가 있으니까 축토도 좋고, 그 다음에, 해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자수도 좋고, 이 다 좋다. 동조하는 오행이 있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평스러운 세상 밖으로 나와 자기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아주 희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죠? 그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동조하게 되면 나와서 자기 뜻을 이룬다. 그리고 간목이 우리가 이제 축토면 관대다. 관대는 힘은 넘치는데 아직 지략이 모자라고 또 전술이 약하니까 그것만 구비된다면 충분히, 그죠?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와 같아서 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패율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어떻게처럼 또 일어선다. 근데 본인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인을 갖는데 해수를 갖는지 자기 동조하는 뿌리가 있으면 관대도 빠른 시일 내에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간목이 진이면 이건 쇠다 이거죠. 그죠? 쇠. 이 쇠라는 것은 서리빨이에서 꺾이는 새죠. 자기의 본분을 다 못하죠. 무능하죠. 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또 동조하는 게 있으면 원기 회복하여 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지가 또 옆에서 동조해주면 아주 좋다. 근데 이제 미는 묘지다. 그죠? 간목이 미를 깔고 있으면은 이건 묘지와 같다. 양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양은 어머니 뱃속에 태평스러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기 영향을 받아 꿈과 희망이 아주 가득 차는데 묘지는 그렇지가 못하다. 여기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우물 안의 개구리죠. 아집이 강하고 또 옹색하고 또 인색하고 재물복이 없으니까, 그죠? 쌀한틀에도 아껴야 하는 그런 묘지라. 그래서 간목이 묘지에서 벗어나서 제 역할을 하려면 본인의 생지를 본다든지 인을 본다든지 근기의 인을 본다든지 술토도 좋고, 술토는 간목이 있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축토도 좋고, 그래서 간목이 묘지에서 탈출해서 제 역할을 한다. 근데 경금도 마찬가지죠. 경금도 진이 양이고 양이니까 아주 풍족하다. 만삭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미토는 관대인데, 그쵸? 아직 지략이 부족하니까 그것만 겸비하면은 미토를 했으면 관대니까, 그쵸? 본인의 근기가 있으면 좋고, 또 생지가 있어도 좋고, 오화가 있어도 아주 좋고, 그래서 좋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데, 술토는 경금했자는 묘지니까, 그죠? 경금에서 묘지니까, 쇠죠, 쇠약하니까, 쇠니까,
무능하다. 이럴 때 또 동주안이 있으면 원기 회복이 돼서 좋고. 이게 축이 묘지인데, 경금이 축이 묘지인데, 마찬가지로 양과는 틀리죠. 그죠? 이쪽에 있는 진토는 양으로서 희망이 가득 차 있고, 그러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희망이 가득, 여기는 죽음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조차도 없다. 그죠? 묘지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술충면되고, 또 이제 좀 색다른 게 뭐냐면 병화. 그죠? 병화는 인에서 장생인데, 우리가 인월이면은 음력 1월달이죠. 1월. 이때는 아직 추운 겨울이다. 이때 병화가 장생이 어떻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죠. 열기가 없다. 그래서 이 장생은 이 경금과 간목처럼 자기 터에서 운을 타고나면서 어머니의 젖줄을 아주 마음껏 빨면서 풍족한 그 인덕도 있고, 그런 그 경금과 간목은 틀리죠. 장생은 그렇지는 못하다. 배고픈 장세다. 젖이 아주, 그러니까 갓난아에서 운이 꺾여 있다. 운이 꺾여 있는 그런 형상이다. 여기는 장생이. 그러면 뭐 목욕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을목도 그렇고 간목도 그렇고, 제9시를 하는 건 진토 관대서부터 나가겠죠. 관대. 예, 관대에서부터 지략을 겸비하고, 그것도 여기에 생존하는 오화, 또 자신의 뿌린 오화, 사화, 진토, 이런 해서 이 관대가 이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미토에서는 이제 쇠다. 병화가 이제 쇠인데, 이게 좀 중요하죠. 미토가 우리는 쇠인데, 이 쇠는 우리가 쇠는 두 가지가 있다. 휴식의 쇠와 그 다음에 꺾이는 새, 그야말로 서리빨에 꺾이는 새가 있는데, 이건 자기의 자기의 이 뿌리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동료의 오행의 이 조화를 이루는 동료의 뿌리다. 이 미월이라는 건 우리가 진월에서 꽃을 피워가 미월에게 풍성함을 느끼는 거죠. 이 병화는 을목이 주체지만, 이 병화는 열기를 토해내서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병화죠. 그래서 양의 이 모든 기운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그만치 많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토에는 쇠지만 이 꺾이는 쇠가 아니고 휴식하는 쇠다. 그러니까 태역장군이 공치사를 하는 거죠. 많은 공을 세워서 이 미토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그런 뿌리다. 그래서 이 병화가 을목을 다시 보게 되면 노병은 죽지 않고 휴식하는 것 뿐이다. 이런 뜻에서 을목이 나타나면 새롭게 노후에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으면서, 노후에도 을목이 나타나면 다시 자기 열기를 토해서 자신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죠. 아주 좋은 터다 이거죠. 뿌리가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미토를 지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묘지가 되죠. 술토가, 병화가 술토가 되죠. 이거는 무덤과 같다. 그죠? 무덤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꺼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면 본인이 본인에 있는, 그렇죠? 왕지와 또 건녹지, 여기 생지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진토도 좋고, 그렇죠? 비록 진술 충미가 되지만 이런 고전분투에서 같은 다른 뿌리와 동조해가지고 충분히 극복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양인데 축이 양이다. 병화가 축이 양인데, 이건 자기네 터전이 아니죠. 이건 양이라고 해도 어머니 뱃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희망이 있다든가, 그렇죠? 경금과 간목꽃처럼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머니 뱃속에서 운이 꺾여 있다. 벌써 뱃속 자체에서 운이 꺾여 있다. 이 자신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장생도 젖이 없는 그런 운이 꺾인 건데, 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임수도 또 같은 운명이죠. 임수도 이쪽에 음을 관장하는, 본인도
많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병화와 임수가 어떤 조건이 갖췄을 때 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렇죠? 임수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을 한 곳에 집약하는 이런 힘도 있고, 이 집약된 것을 또 지배하는 힘이 있다. 이거죠. 임수는. 병화도 온 세상에 다 빛을 발해가지고서 만물을 생산하는 그런 큰 일을 하지만 임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수도 경금과 간목과는 달리 좀 휴식의 터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임수가 신에서는 장생인데 이 장생 역할을 못한다고 그랬죠. 이건 불모지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비록 임수가 자기 역할을 할 때는 술토부터다. 관대죠. 관대. 힘은 넘치지만 아직 지략이 떨어진다. 그래서 임수가 자신의 자수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해수, 그렇죠? 건녹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건녹지, 해수. 그 다음에 인도 좋고, 축토도 좋고, 다 좋다 이거죠. 같이 어우러지면 관대가 빨리 성공한다. 실패율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축토인데, 이게 축토가 임수의 입장은 휴식의 터다. 그죠? 휴식의 터. 임수 입장에서, 그죠? 축토가. 쇠가 아니죠. 쇠가 아니고 휴식의 터다. 아까 병화와 같이 태엽 장군이 치사를 하고 여기서 쉬고 있다. 지금 노를 안락하게 쉬고 있죠. 휴식하고 쉬고 있다. 그래서 임수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나타나면 노년에도 쉬지 않고 다시 새롭게 또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고, 그래서 또 임수가 지내가면, 자, 이건 묘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묘지다. 자기 세상이 이 안에, 우물 안에 개울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빨리 끄집어내가지고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주에 뿌리가 있고, 자신의 또 근기, 생지는 어차피 쓰지는 못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양 역시 미에서 임수가 양인데, 이 양은 어머니 뱃속에서 운이 꺾여 있다. 이 자신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제하려면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에 대해서 진술충미까지 뿌리를 이제 다 봤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양 중에 이 을목과 또 개수가 또 문제고, 저 양의 양쪽에 있는 자, 음에 있는 또 우리가 음에 있는 이 하면은 정화와 기토와 신금이다 이거죠. 이 음간들은 여성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유순하고 유연하고 착하고 순박하고, 그렇죠? 감성도 풍부하고 눈물도 많고, 그러나 외유내강, 속은 아주 강하다. 어떠한 난관이 오면은, 그렇죠? 난관이 오면 모든 것을 또 헤쳐나가는 이런 강한 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이제 보게 되면, 이 12운성을 보면, 자, 시간은 낮이 되면 밤이 오는 것이고, 계절이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는 것이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에 순환하는데, 지금 명리학에서 보면은 이런 음간들은 역으로 흐른다 이런 거죠.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세월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음간들은 이쪽으로 반대로 12지지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가 않죠. 대부분 보면 안 맞는다. 그래서 성지 명리학에서는 자연의 순리대로 이런 음간들도 똑같다 이거죠. 흐름이 똑같다. 그래서 성지 명리학에서는 을목은 사에서 장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는 신금에서, 정화와 기토는 신금이 장생이다. 목욕이 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개수는 인에서 장생이다. 인에서 장생이고, 신금은 사에서 장생이다. 신금은
이렇게 해서 유추해가지고 사주를 보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진다. 성지명리에서는. 그럼 을목이 사에서 장생 목욕 저기 목욕에 걸리죠. 우리 간목과 담아서 목욕에 걸리고 관대 건록 제왕에 걸리고 제왕에 이 아주 안 좋은 제왕 쇠병 사에 또 자에 또 사가 걸리고 또 절지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회전하는 이런 식으로 달이 차면 또 해가 뜨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을목이나 또 을목은 이쪽에 다 뿌리를 갖게 되는 그런 원리가 나오고 정화와 또 신금은 이쪽에서 뿌리를 가져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유추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을목이나 안 해도 여기와 같은 원리라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보면은 오행에도 힘의 균형이 있다. 힘의 균형이 있다. 그렇죠? 뿌리만 단순히 내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가 서로 동조해야 힘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가령 간목이 인을 깔고 있다. 그렇죠? 근데 경금도 신금을 깔고 있다. 이 월이라고 하더라도 월지라고 등령을 했다. 간목은 비록 등령을 하진 못했으나 자신의 아주 막강한 뿌리를 갖고 있죠. 여기도 건록지가 되고 여기도 자신의 보면 건록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아주 비등하다. 사주의 힘의 균형은 비등하든지 아니면 옆에 동조에 좀 뿌리가 있어서 더 힘이 좋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 이럴 때 이 비등하다. 이럴 때는 서로 고전분투하는 것이죠. 순탄하지는 못하죠.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순탄 고전분투 속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또 실패 원인을 또 파악하고 고전분투 속에서 어떠한 또 전략을 짜고 이런 데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이런 변화가 없는 사주는 그냥 무미건조한 사주일 수다. 순조롭게 갈 수도 있지만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힘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면은 큰 어떤 좋은 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인데 이런 경우에 힘의 균형에 있어서 여기 해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자기 근기도 있고 또 지원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생지가 있으니까 생지에서 지원한다 이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아무리 부강한 나라에도 잦은 침략이 있다 해서 이 침략에 또 부딪히다 보면은 국고가 또 쇠약해지죠. 쇠약해지는데 사주도 여기도 마찬가지다. 근기가 있어가지고 싸우느라 그렇죠? 싸우느라 아주 지친다 이거죠. 고전분투하느라고. 그럴 때 해수가 있을 때는 이 지원해주는 창고가 있으니까. 신금도 경금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자신의 생지가 있으면 사화가 있다든가 또 다른 동조하는 게 있으면 힘의 균형이 또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쪽에 없고 만약에 여기에 신이 있다 그렇죠? 여기다가 또 오화까지 있고 여기에 시에 가가지고 또 사화라든가 이쪽 뿌리가 있으면 평생을 고전분투하다가 이쪽에 자수가 있다고 해도 그렇죠? 자수가 오화가 있을 때는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생각해서 아주 주저앉겠지만 자수가 있다고 해도 그렇죠? 평생을 앞전에서 또 평생 고전분투해야지 뒤늦게도 평생을 고전분투하다가 끝난다. 안 좋죠. 그래서 힘의 이런 균형, 지지가 앉아있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힘의 균형이 이런 데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간목이 경금을 갖고 그렇죠? 경금을 갖고 또 여기에 이제 신을 가졌다. 근데 본인이 여기에도 오화가 있고 이런 거는 참 안 좋죠. 근데 여기에 시에 본인이 이제 자신의 해수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 노후에 그래도 의식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없다 이거죠. 비록 의지력도 떨어지고 또 어떤 기량에 서 있는 자기 뜻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기량도 없지만 그나마라도 여기에 있고 또 대운에서 또 도와주면은 극복해서 말년에 그나마라도 의식주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힘의 균형을 하는데 대운은 우리가 기운을 준다 이거죠. 기운을 모자라는 기운을 주고 또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대운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간목이 5월을 가지고 있어서 참 이게 불편하고 안 좋다. 내 힘을 빼내서 내가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 근데 대운에서 자수가 온다면 이 자와 충돌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죠. 이 오화의 뿌리를 희생타로 자수가 희생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힌 돌을 빼내면 이쪽에 인이 있다든지 술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인호술로 인해서 삼합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삼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오화가 삼합을 다 묶어라서 술토도 쓸 수 제대로 100% 못 쓰고 인도 못 쓰는데 자가 와서 희생타를 묶어주면 이제 단독적으로 100%씩 다 술토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대운의 희생타도 요것도 잘 살펴보고 또 내가 모질하면은 대운은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의사와 같다. 그렇죠? 힘을 주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면 세운을 또 보게 되면 자, 세운도 이제 세운은 이제 대운 속에서 집행자라고 그러죠. 집행자. 네, 1년에서. 우리가 이제 가령 보면은 이 양의 오행들은 진토에서부터 이 묘나 유는 잘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지역이니까 구성이 돼 있어야 되지 저희가 하니까 그러면 사, 오, 미, 신 여기에 양의 을목을 그래서 병화는 개수까지 이쪽이 자신들의 뿌리기 때문에 이제 호기를 누리죠. 호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간목과 비롯해서 임수까지는 술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인 술토에서부터 이게 세세운이 되죠. 오는 세운들 그죠? 진년에 또 뱀띠에 말띠에 이런 데서 오는데 여기에서는 본인의 뿌리기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이쪽도 이쪽에서 순탄하고 호황을 누린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슨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5년이 법이죠. 5년. 5년의 기반을 잡고 여기에 이제 이쪽에 본인에서 기반을 잡고 튼튼히 내실을 구한 다음에 보면 이쪽 지역으로 세운이 이제 흐르게 들게면은 반드시 오와 유에서 한번 풍파가 어떤 고비가 온다 이거죠.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간목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있는 마찬가지. 그래서 가령 이 운에서 이 음기운들이 이 운에서 그렇죠? 견뎌내고 질주하고 자기의 목표를 여기서 꺾이지 않고 관찰할 수 있으려면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일단은 그렇죠? 신강해야죠. 근데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 구역에서는 괜찮은데 왜냐면 어차피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쪽 지역에 이제 세운이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건 적지와 같은 것이니까 이 신앙 인목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보급창고인 해수가 있는 이 간목만이 그렇죠? 간목만이 이 세운을 닥쳤을 때도 침체된다든가 또 이렇게 쇠퇴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질주한다 이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쟁자들의 뿌리니까 경쟁자와 더불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전리품을 얻듯이 이쪽에서도 성과를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없고, 그렇죠? 뿌리가 없고 쇠약한 자는 이쪽으로 갔을 때 세운이 오를 때는 막힘이 많고 또 순탄하지가 못하고 그럴 때는 자숙하고 수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숙하고 경로망동 행동하지 않고 그렇죠? 가령 간목이
뭐 오화를 깔고 있다 자기 뿌리가 아닐 때 이쪽 뿌리도 아닌데 또 이쪽 뿌리를 만나게 되면 겹겹이 또 우환이 생기는 거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럴 때는 자숙해야 된다. 그렇죠? 나의 기량을 쌓으면서 다시 세월이 5년 동안 흐른 다음에 이 묘를 거쳐서 자기의 뿌리로 왔을 때 동조해가지고 그때 회복하고 이쪽에 잃었던 원기를 회복하고 이쪽에서 잃었던 운세가 그죠? 이쪽에서 회복할 수가 있다. 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우는 자기의 쪽으로 안 들어가면 5년, 6년이죠. 6년. 이 6까지 되면 6년 여기 변화가 아주 심하죠. 항상 꼬리를 물고 이쪽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간목이 흩어나가서 역경을 벌이고 어떤 침체나 파란 일이 있을 때 겪다가 여기 유에서 경금이 버티서 경금이 그냥 보내지는 않는다. 신금은 있다 하지만이죠. 막바지에 해방을 얻다가 막바지에 어떤 나쁜 결과를 꼭 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술퇴해서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렇죠? 회복해서 다시 5년을 좋게 흐른다. 자, 이렇게 해서 세운을 또 살펴줘야 되고 우리가 또 보면은 천간오행도 자기의 어떤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간목이 병화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정화를 가지고 정화하고 이 보면은 이 병화는 이게 설기와 생의 관계는 이게 엄격히 틀리죠. 설기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힘을 빼는 거죠. 이건 춘과 극구에 맞먹는 거라고 성주학의 명리학에서 그렇게 보는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힘을 뺀다. 병화는. 태양의 열기에 이 뿌리가 노출되면은 있으면은 좀 말라 비틀어지죠. 근데 이 힘을 빼가지고 또 어디에 쓰냐면 이 신금을 죽인다 이거죠. 이 신금은 나를 호신호재, 내 재물도 지켜주고 내 몸도 지켜주고 질병을 또 그리고 이제 내가 지력을 갖기 위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오행인데 이 신금을 죽이니까 그렇죠. 신금이 설 자리가 없다. 병화가 있으면. 그러면 이 간목의 조선 이게 기토인데 재성이죠. 재물이 동이 재물이고 천대 이게 없으면은 누구로부터 지키지 못하면 을목이죠. 이 겁재. 간목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소중한 걸 뺏어가는 이 겁재 관계니까 그러면 이게 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게 천대 처 입장에서 여기가 남자인데 남자가 둘이 있다 이거죠. 본 남자가 있고 또 자기를 해하는 남자. 처가 상해를 입든지 아니면 집에 이 거주를 여자가 처가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병화는 두 가지의 그죠? 힘을 빼고 또 뺀 힘을 갖다가 여기에 또 저기 한다. 그래서 여기 또 반면에 정화는 그렇지가 않다. 자, 정화는 그렇지가 않다. 간목이 흔쾌히 정을 주면서 정화를 생해준다. 생해주는 거죠. 아주 흔쾌히 정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생을 받았으니까 나도 뭔가를 보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화는 누구를 주냐? 경금 칠사를 죽인다. 그렇죠? 신금이 있습니다. 겁재가 둘이 있다 해도 정화가 죽여주니까 신금이 100% 활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죽이지 못하고 이 겁재 관계에 있으면 이건 혼탁해서 둘 다 100%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경금을 없애주면 신금을 많이 쓰면 호신호재 그야말로 신금이 출세도 시켜주고 을목도 잡아주고 그러면 이 기토도 자연히 신금이 보호해준다. 그렇죠?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런 관계. 그대는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런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보면 정화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두려운 거죠. 이건 생하는 게 아니라 독수와 같다. 그렇죠? 이 간목입장은 임수가 자기의 진정한 피인데 이 독수와 같다. 이 독수를 먹이면서 아주 무능하게 만들고 그렇죠? 무식하게 만들고 잔머리와 겉모술수에만 아주 능하게 만드는 개수. 그러면서도 수족을 묶어놓는 거죠. 정화의 수족, 이 간목에 이게 행동하는 정화인데 쟁을 가지고 있는데 수족을 묶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쓸 수 있는가? 개수가 없어야 되고. 근데 지금 개수가 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기토가 있다. 자기 천간에 기토가 있다. 토는 정화의 온기를 보호해주고, 그죠? 무토는 병화의 열기를 보호해준다고 그래서 12운성 운명이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개수를 치면은 정화가, 그죠? 이 기토가 보호하는 셈이죠. 안전하다. 근데 여기에 균형이 또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죠? 힘의 균형이다. 자, 개수가 힘이 없다. 자기 뿌리가 없어. 근데 정화는 해수가 있다. 여기에 자기의 생해주는 있고 임수가 또 같이 더불어서 간목을 생해줘가지고 정화가 힘이 있다. 그러면 개수가 힘이 없는 게 자기가 수극화 하더라도 치지를 못하죠. 그러나 대운에서 뿌리를 가지고 사화라든가 여기서도 뭐 진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뿌리가 오면 또 상황이 달라져. 그럴 땐 서로 고전부터 하는데 이때 기토가 힘이 없으면은 또 대운에서 이 기토가 또 와주길 바라겠죠, 그죠?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힘의 균형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극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극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건 아니죠. 가령 임수와 무토가 있는데 토국수, 임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토닥이죠. 무토죠. 기토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뿌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임수가 자를 가지고 있고 술토는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술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무토의 입장에서는 이게 묘지고, 그렇죠? 그리고 임수는 관대이고, 이 자기의 뿌리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마침 힘이 임수가 있으니까 토국술 받는 게 토를 갖다 흩어버리죠. 오히려 임수가 극을 한다. 그래서 힘의 균형에 따라서 극이 오히려 내가 또 그걸 힘이 더 세지면 극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뿌리가 항상 중요하다. 이 무토는 별 볼 일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대운에서 무토가 힘을 가졌을 때 자신의 진토가 일어났을 때 이때는 서로 또 고전부터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여기에서 또 근기가 있기 때문에 성지 명리학에서는 연과 이거를 그랬을 때 여기 30절에는 자기 기간이 서고 이럴 때 이제 여기 천간인데 이때 여기는 아버지 자리고 여기는 조상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조상의 자리고 요건 내가 자립의 자리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한 그 정신적인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어머니는 의식주 또 나의 신체를 건강해 가지고서 양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이게 어머니 역할이죠. 그래 조상과 또 합이 맞고 또 좋으면은 내가 젊어서 어떠한 그 자기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구축되고 만약에 또 자립하는 데가 또 있으면은 또 저기 이후에 그렇죠 중년에 들어요. 그래서 성제명리학은 이 원령보다도 이 자립의 자리를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많이 관찰하죠. 암만 여기서 초년에 슬기롭고 뭐 하는데 이 자리에 자기가 의기투합하는 힘이 없으면 이런 소리를 가끔 많이 듣죠. 어렸을 때는 애가 총명하고 애가 공부도 잘하고 하더니만 왜 커서는 또 별볼 일 없어? 다 이런 걸 이 자립에 본인의 이 자립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자립에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 시지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신력으로 강화시키고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의식주에 나를 양육시켜주고 공부시켜주고 해서는 어머니가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천간 지지에도 월과 지가 서로 협력을 해야지. 조상의 자리와 연지의 조상의 자리와 월지 어머니 자리가 서로 충돌하면은
내가 그릇을 갖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면은 아주 좋다. 거기다 아버지도 또 같이 나와 조화가 되면은 천간의 아버지도 아주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좋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이제 몇 시간 만에 이제 몇 시간 동안 이런 뿌리에 대해서 오행과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게 뭐 절대적인 이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의 섭리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하시는 공부에 있어서 좀 더 보탬이 되고 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이론이 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